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암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불암고등학교 시험지는 비교적 타 학교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문제집으로 치면 RPN 정도의 문제를 능숙능란하게 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시험 대비를,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뭐냐면 충분히 시험 대비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10%에 해당되는 새로 개정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이제 뭐 개인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죠. 수학적인 DNA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반복의 횟수를 좀 높이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좀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집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 높은 시중 문제집 중에 고쟁이라고 하는 책을 예를 들어서 좀 보면 고쟁이의 2단계, 그러니까 2스텝까지만 공부를 하면 불암고등학교 시험 대비는 약간 오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넘어서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내신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정시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불암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을 조금 넘어서는 그 고난도에 대한 그런 반은 좀 꺼리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좀 고민이죠. 그러면 정시 쪽은 좀 어려워지는. 자,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을 잡을 것이냐. 양날의 고민입니다. 여력이 닿는다면 내신을 뛰어넘는 수능 난이도까지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공부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무 쉽죠? 그죠? 1번. 그냥 3번입니다. 이런 건 뭐 X에 관한 내림차순이니까요. 너무 쉬운 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필수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X-Y 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복소수가 서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리해서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은, 즉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다라고 했을 때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은 요 사실을 적용해서 답을 얻는 그런 문제죠. 쉽습니다. 2번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3승의 개수는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x3승이 나오려면 제곱이니까요. 한 번 더 밑에다 써서 10 더하기 9x 더하기 8x의 제곱. 자, 요 다음에 x3승이 뭐가 있냐면 7x의 3승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7x의 3승 여기까지 써서 자, 이제 x3승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70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도 70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만 해도 이렇게 삼성 나오는 게 70, 70에서 1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2, 72. 그래서 144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합하면 284가 나옵니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초반에 보통 시험 문제가 좀 쉽긴 하지만 매우 쉽죠? 자, 4번입니다. 항등식이 되도록.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에서 발생하는 문자를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하고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그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은 수치대입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전개해서 계수비교해도 괜찮고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풀면 답이 1번 나옵니다. 이 정도는 넘어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중 2차식의 인수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정수 범위나 이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또는 뭐 실수 범위까지 이제 확장해서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칼싸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냐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기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훤히 알 수 있겠죠. 이걸 0이라고 이렇게 딱 놓고 근을 구해보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을 구해볼까요? 근을 구하면, 자, 근의 공식 중에서 짝수 공식을 적용해서 A분의, 그러니까 분모가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일차항계수의 절반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 9, 27, 3, 1은 3. 자, 마이너스 57이니까 마이너스 56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근을 구했습니다. 허수죠, 허수? 한 번만 더 써보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6은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 루트 14가 되겠고 i가 옆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를 맞춰보면 자, 보기를 금방 골라도 되겠습니다만 두 개의 값을 구했으니까 자, 따라서 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그다음에 또 x 마이너스 여기 빈자리에다가 이 근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을 그대로 써준다면 여기에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14i가 하나 있겠고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14i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요 마이너스를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를 반영해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보기가 3번에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입니다. 자, 4차 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이 px를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머지 정리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정리. 자,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그 풀이의 그 구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율제법을 두 번 써도 되지만 일단은 잠깐 그 표현을 뭐 생략한 채 너무 쉬우니까 일단 1 한번 대입해 보면요. 1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px에다가 1을 이렇게 살짝 한번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죠? 이 값이 0이 될 텐데 이때 b를 살짝 소거하는 겁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걸 대입해서 자 그렇다면 px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이게 100%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 x제곱, x 4승하고, 그렇지. 요렇게 짝을 지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 그쵸? 요렇게 짝을 지으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어 봅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요거는 x의 4승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a를 이렇게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합차 공식을 썼고요. 그다음에 뒤에 그대로 a,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는 자,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살짝 한번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이게 x-1이라는 인수를 두 번 갔거든요, 두 번. 그러니까 여기는 x-1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 속에 x-1이라는 인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식으로 나눗셈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x-1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실을 감안하면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네. 예, A가 마이너스 2여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머지 정리를 살짝 한번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요게 X 마이너스 1을 한번 품고 있다는 것은 이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고, X가 1일 때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좀 나눠서 이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a가 마이너스 2니까요. 자, 이제 x 마이너스 요거 각각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차 공식으로 이게 똑같은 거니까 요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니까요. 이거 따로따로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 식은 이 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가 x-1이 두 번 있다는 거 이렇게. 그때 이걸로 나눠 떨어지도록 그랬을 때 얘가 몫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죠? 네, A하고 B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바로 전개하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바로 이걸 전개를 하시죠.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돼가지고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이시죠? 요거 a-b가 x-3이네요. x-3. 그래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요거 0이 되는 x는 3을 p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 요 식에다 3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3 대입하면 3의 4승 마이너스 9, 2, 18 플러스 1이니까요. 이거 정리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81이니까요. 81에서 17을 빼는 거죠. 17. 그러면 64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약간 설명이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 별 문제 아닌데 선생님이 그냥 설명이 약간 길었던 것 같아요. 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서 바로 풀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아주 유명한 7번 문제가 보이는군요. x의 계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자, 이런 것도 훈련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이 문제는 가볍게 풀어볼까요? 1, 2, 3은 px는 x 플러스 1의 세근. 괜찮을까요? 자, 요 하도 많이 연습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 관계 규칙을 좀 보세요. 1, 2, 3. 여기는 2, 3, 4 이렇게 커져가니까 여기 1 자리가 x라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론은 1, 2, 3은 이와 같이 p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3차항 x 삼승의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곧바로 쓸 수 있죠. px는 자, 여기 정확하게 쓰면 여기 x,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요거의 세근이 1, 3이니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 비교적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x-5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묶고 있으니까 여기서 묶고 있는 것은 p5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x에다가 편안하게 5를 대입해 주시면 답을 바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대입했더니 p5 마이너스 6은 5 대입하니까 4, 3, 2. 여기 24죠? 그래서 6을 이항했더니 답이 30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적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중에 좀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에 압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오고 문제가 좀 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조금 길면 그 문제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보충을 자꾸 해주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기가 눌리지 마시고 자, 요 문제 아주 재밌겠네. 내가 풀어줄게. 뭐 요런 자세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죠. 그래야 사고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거창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보니까 직육면체 PQRST의 부피를 자,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낼 때 자, 요걸 갖다가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중에 객관식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로부터 답을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전개했을 때 그냥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피들을 좀 나타내 볼게요. 저걸 인수분해 하라라고 하는 이 식을 잠깐 뭐 라지 A라고 한다면 자, 라지 A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일단 P는 A의 삼승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뺄 텐데요. Q는 B의 삼승이고요. 부피니까요. 그쵸? B. 정육면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A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B 제곱이고요. 부피가. 왜냐하면 요거 A 제곱, A 곱하기 1이니까요. 여기도 B 곱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B 제곱이고, 요건 A 곱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의 제곱 A 마이너스 B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도 A의 3승 마이너스 A 제곱 B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요. 요게 이제 얘인데 얘를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A에 관해서 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A의 3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A제곱이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A제곱을 빼내면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계수가 이렇게 있고. 괜찮죠? 그 다음에 A 1차가 있나요? A 1차가, A의 1차가 없어 보입니다. 그쵸? A 삼승. A 삼성. 여기 삼성 아니죠?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제곱이죠.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피가 A 제곱인데, A 제곱. 아닌데?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봤네. 여기 전개한 거, 여기서 A 삼성 나오는 거죠? Sorry. 죄송합니다. 이거 삼성입니다. 오케이. 요 식이네요. 맞죠? 자, A 삼성. A, B. 내가 뭘 잘못 봤는지 봤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 문자를 잘못 봤어요. 뭐 어디냐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 여기 B인데, 이걸 A로 봤어요. 여기 B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했네. 여기. 이 자리가 A, B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 다시. 음. 자, B의 3승,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여기는 A 제곱 B. 그쵸? 마이너스 A,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자, 계산 실수. 선생님 계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 할 건데,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가 여기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 A의 제곱. 그 다음에 A 1차가 여기 있습니다. A 1차가 여기 있어서, B 제곱이 계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B 제곱 A.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무관한 상수 취급을 받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B의 3승이 있고 마이너스 B의 3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했고 이건 A에 관한 3차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이 B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숫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인수 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라고 했을 때 여기 그 마지막에 상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 마이너스 b제곱을 살짝 묶어내면 b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라고 했을 때 요거 인수들 중에서 적절한 거 하나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겁니다. 혹시 b 플러스 1 한번 볼까요? 자, a 대신에 b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b 플러스 1에 뭐가 돼요? 3승.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거랑 해서 b 플러스 1에 3승. 이렇게 해서 빼기니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A에다가 B 플러스 1 넣으면 요 자리가 B제곱 B 플러스 1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묶어낸 게 이거 B제곱 B 플러스 1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라져서 0이 됩니다. 아하! 뭐죠? B 플러스 1 넣었더니 0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수 중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얘가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셨어요? B 플러스 1 넣었더니. 그러니까 얘가 보기 중에 인수가 있는 게 누가 얘가 있을까요? 딱 보니까 2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조립제법을 써서 마무리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요거 보이니까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자, 요 나머지 정리해서 요 결과를 얻어내는 건 큰 교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문자를 하나 A로 잘못 봐서요. 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보고 여러분들도 나는 저런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9번 갑니다. 자, 9번 가면 다음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그러니까 가로, 가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세로, 세로. 그 다음에 대각선 두 개로 이 세 다항식의 합이 모두 6x 3승 마이너스 21x 플러스 39가 되도록 나머지 빈칸에 다항식을 써 넣으려고 한다. 이때 가의 위치에 알맞은 다항식을 px라 하고 102를 대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채워야 될까요? 자, 모두 합한 게 6x 3승, 요거 마이너스 21x 플러스 39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여기부터 채워야 되겠죠. 여기 채우고 그다음에 얘랑 합해도 마찬가지 얘랑 합해도 마찬가지니까 1번 여기 채우고 여기 2번 여기 채우고 마지막으로 대각선 방향을 보면
3번, 세 번째로 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단순한 다항식의 계산 문제입니다. 실제로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 값을 찾아봅니다. 합했을 때 6x 3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8이니까 마이너스 2x 3승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세로로 세 개 합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뜻이. 자, 그래서 2x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항을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서 2차 항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2차 항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마이너스 11x가 돼야지만이 마이너스 21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39니까 플러스가 9가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가로 칸을 생각해서 가운데를 결정해 볼까요? 자, 어쨌든 또 결과가 6x 3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x 3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차항 볼까요? 2차항 보니까 2차항이 딱 알맞게 사라지네요. 그죠? 여기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니까 2차항은 건드릴 거, 2차항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을 봤더니 1차항이 마이너스 21x가 나오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7x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죠? 그죠?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만 좀 볼까요? 상수항은 17하고 9니까, 플러스 13이 필요하네요. 자, 가운데 있는 우리 3차식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가에 들어가는 px를 곧바로 쓸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px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더한 게 이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차항을 볼까요? 3차항을 보니까 x 삼성 하나 필요합니다. 2차항을 보시면 2차항을 봅니다. 2차항을 보니까 2차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라져야 되니까요. 다음 1차항을 보면 마이너스 8x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10, 마이너스 13이니까 8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px에다가 이제 여러분 102를 대입하는 건데요. 실제로 102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102를 대입하면 좀 편하게 값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써서 인수분해를 할 텐데 좀 전에 인수분해 문제에서 문자로 됐던 거 했잖아요. 지금 이제 숫자로 되는 거니까 훨씬 쉽겠죠? 자, 2 대입하면 0 되거든요. x에다가. 그래서 x-2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인수정리를 쓰고 있습니다. 2 대입하면 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찾아보면 조립제법으로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인수분해를 마저 했더니 x-2의 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10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102를 대입을 해보면 102 대입하니까 맨 앞에는 100에 그죠? P102는 여기 계산된 게 100의 제곱이고요. 그죠? 곱하기 여기다 102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102를 넣으니까 105가 되는 거죠? 100 더하기 5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보면 자, 숫자 구조가 계산 하나마나 1번이죠? 1과 5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과 5로 구성되어 있는 게 1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10번 봅니다. 10번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뭐 무턱대고 일단 판별식 써야 되겠죠. 4분의 D라고 하는 판별식을 씁니다.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1이 됩니다. 판별식 쓴 거죠. 실근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자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최소값은 P다 그랬으니까 지금 P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지금 찾아낸 겁니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괜찮죠? 라고 했을 때 2차의 개수가 1이고 두 군이 이렇게 되는 거 2차 방식 그랬는데요. 이 두 군이 뭘까요? 이걸 써보니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두 군의 합하니까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x로 바뀌고요. 곱 했더니 플러스 4가 돼서 자, 답은 5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요. 자, 문제들이 좀 단순해서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이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으면 브람고를 진학하는 친구들,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브람고 문항수가 작지 않아요. 브람고 문항수가 쉽지만 19개, 자, 지금 하나 더 있어서 22개까지 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재영고등학교 23문제인데, 거기는 난이도가 여기 살짝 더 높긴 하지만, 23문제, 브람고도 22문제고, 시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반복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이미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죠. 완전 제곱식은 구조가 그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냐면 4분의 a 제곱이 곧바로 b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이참수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제 y 소거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x가 사라지는데요. 그쵸?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이퀄 0.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도 좋은데 너무 단순하죠. b-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b-2가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허근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못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판별식 쓴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b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정수 A, B에 대해서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여기 B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4분의 A 제곱이 B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이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자, 위에 요거 가지고 와서 A 제곱은 4B죠. A 제곱은 4B입니다. 그런데 A 제곱은 4B인데 얘가 어때요? A 제곱은 4B. 얘가 어, A 제곱은 4B.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 제곱은 4B 그랬습니다. 자, A 제곱은 4B. 순서상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B는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반영을 딱 해보면 그렇지. 이거네. 오케이. 4B가 따라서 4를 곱하면 4B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가 8보다 작아야 되는 이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걸 만족하는 뭐 정수 A, B를 모두 찾아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찾아볼까요? 정수 A, B를. 자, 우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도움을 주는 게 바로 A 제곱이죠. 이게 제곱수잖아요, 제곱수. 제곱수. 그러니까 A 제곱이 제곱수가 되려면 A는 0부터 시작해서 뿔마 1 괜찮고요. 그다음에 뿔마 2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뿔마 2면은 어떻게 될까요? 뿔마 2면은 좋아요. 이런 제곱수들이 쭉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순서상을 찾아보죠. A, B는 A가 0일 때 B가 얼마여야 돼? 0이면 되죠. 정수니까 괜찮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A가 1일 때 이거 없다. A가 1일 때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1이면 1은 4B인데 B가 정수잖아요. 4분의 1이니까 없습니다. 역시 뿔마 1일 때 다 없습니다. A가 2일 때는 4니까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제곱해서 4니까 B가 1입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뭐 하는지 이해 가셨어요? A 제곱이 제곱수잖아요. 그래서 제곱수가 되는 건데 제곱수. 그렇지. A 제곱이 제곱수다. 그러니까 4B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같은 말이어도 말을 약간 선생님이 이상하게 했습니다. A 제곱이 제곱수니까 4B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따져야 될 게 0 따지고 그다음 1 따지고 4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자, 네, 더 이상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A 값이 0, 뿔마 1, 뿔마 2를 따져 봤을 때 그 다음에 3으로 가면 여기가 9가 돼버리니까 8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안 돼요. 하나, 둘, 3개. 그죠? 설명해놓고 보니까 별로 그냥 그닥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죠. 선생님 여기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정수.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8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또 A제곱은 제곱수니까 또 0보다 뭐 해야 되고 크거나 같고 그죠? 그랬을 때 제곱수를 만드는 B값 먼저 찾는 게 순서겠습니다. 0 빠뜨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1인 거 빠뜨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제곱수가 되려면 B가 4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따라서 A, B는 B가 0일 때 A도 0이고, 그 다음에 B가 1일 때 A는 뿔마 2다. 이렇게 해서 총 3개 나온다. 이렇게 끝. 이렇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아까는 조금 약간 장황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설명하고 13번은 요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12번. 얘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두 근 알파 베타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네, 대입하라고 있는 겁니다. 알파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제로인데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만들면 마이너스 5알파가 양변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베타도 처리한다면 이 식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이렇게 바뀔 거고요. 25 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분 알파 베타에서 분각계수 관계를 쓰면 여기 1이잖아요. 1.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25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괜찮죠?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13번부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선생님이 좀 쉽다고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